그리고 숙제가 그죠? 뭐 극한 쪽에 좀 문제도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없었죠? 네, 뭐 기본 얘기들만 했었으니까 오늘은 진도 위주로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지요. 저번에 그 숙제 문제 중에서 그래도 뭐 질문이 있는 문제가 원기하 145번 그 전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37페이지에 답이 좀 이상한 게 있긴 했었죠. 123번에 1번이나 125번에 답이 좀 이상해서 그건 수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4번이요. 네, 6번. 네. 요거 미분 안 됩니까? 자, 복수 한번 할까요? 124번에 6번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풀어드린 문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랑 비교할 때 답에는 아마 전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전개를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맞는지 확인하려면 뭔가 전개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 얘 미분하면 곱미분이죠. y''은 앞에 거 까고 7,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일단 이렇게 쓰세요.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수연은 합성함수다 이거. 2 떨어지고 안에 거 건들지 말고 1승으로 바뀌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기.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얘 쌤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정리도 필요할 때도 있을 거니까 정리 해볼게요. 얘가 4니까 더하기 4에 7x 더하기 1 2x 마이너스 3입니다. 아마 답지에는 뭐 이렇게 나와있겠죠? 2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그럼 여기 남는 게 이거 한 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 뺐으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14x 마이너스 21이 있을 것이고 얘 하나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4, 7, 28x 더하기 4가 되겠죠. 뭐 이쁘게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3에 얘가 42x인가요? 42x 마이너스 17인가요? 17 식 이상하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굳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1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7번 보시면요. 리미텍스가 1로 갈 때 바로 갈게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직 이 합성함수 이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고요. fx제곱, fx의 제곱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f4 바로 갈게요.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f4 빼기 f4 0 무한소분의 무한소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리미텍스가 1로 할 때 분모 미분 수연아 미분 얼마야? 1분의 미분하면 합성함수죠.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들지 말고 안에 거 미분하면 2x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상상이니까. 알겠죠? 이 값과 이 값은 같다 이 말이고요. 2를 집어넣어버리면 4f'4가 되겠죠. 그죠? 얘는 문제 나와있을 거니까 대입하면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130 130? 네, 알겠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 130번입니다. 문제 적어줄게요. 130번입니다. 오시죠. fx가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이 돼야 돼요. fx가 3x제곱 더하기 2f'1x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보통 상수는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x 뒤에 썼는데 그죠? 뭔지 알겠어? 요게 그냥 하나의 숫자처럼 보여야 돼. 오케이? 이건 숫자죠 그냥. a 같은 숫자죠. 약간 지금 요 식에 보여지는 느낌이 3x제곱 플러스 2ax처럼 보여지면 돼. 알겠죠? a가 f'1인 거지. 알겠죠? 그런 하나의 상수값인 거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f'2를 구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미분하라는 얘기겠죠? 미분하면 f'x는 어떻게 되겠어? 미분하면 6x 플러스 원기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냐? 그렇죠. 2f' 됩니다. 알겠죠? 이 숫자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얘를 구하면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12 더하기 2f'1이 답이 맞는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직 답을 정확히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다시 또 여기에다가 x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1은 6 더하기 2f'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넘기고 얘 넘기면 F'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결론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대입하시면 답은 0이다.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뭐 저 식을 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관련된 문제 드린 거죠. 그래서 수식이 그 함수식의 관계가 잘 보이냐 뭐 이런 쪽에 문제 드립니다. 넘어가서 그다음 40페이지에 원계 145번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내가 145번입니다. 40페이지에 원기야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지? 아이고 네. 네. 네? 무한분의 1이라니 아니 야 노트에 적어놨을 거 아니야. 봐봐 필기장 봐봐. 아니 이거는 풀이를 내가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 나오면 원기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안 적어놨어? 뭐 어제 뭐 일주일 전에 수업했습니까? 아, 이틀 전에 수업했는데 n분의 1 그렇죠. n분의 1을 t로 치환하라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풀려 그냥. 알겠죠? 외우라고.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이게 유형이야. 그래서 치환해서 푸세요. 알겠죠? 그럼 치환이라는 거 여기 있는 모든 n을 t로 바꿔라. 알겠죠? 그럼 봐. n이 무한 들어가면 원기 봐봐. 무한대분의 1이 t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무한대분의 1이 뭐야? 0. t는 0으로 가는 거죠. 뭐 정확히 따지면 무한수.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n 자리에는 t분의 1을 넣어야 되겠죠. 이거 적응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t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밑으로 깔아라. 이렇게 t분의 1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 자리에 t를 넣을 거니까 1 플러스 3t. 원기 이해되냐? f1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요. 극한 문제죠. 분모 대입 0, 분자 대입 f1 빼기 f1 0. 무한소분의 무한소니까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환경이네요. 로피탈 때 밀리미터 t가 0으로 할 때 분모 미분하면요 1분의 얘 미분하면요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이거 3입니다. 3 1다시 미분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2죠. 2 이렇게 그죠? 뭔지 알겠어? t에 0 넣으면 3f'1 빼기 2f'1 답은 f'1 이해되겠어? 위에 함수 있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로피탈 문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게 되겠어, 옹기야? 네. 알겠니? 너 146번은 풀었니? 네? 얘는 뭐야? 자, 146번. 이게 다 예전 거 복습이야, 여러분. 극한부터 다 연결되는 얘기죠. 바로 146번 가볍게 기본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46번은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극한에서. 미분 쪽에서 잘 안 나오는 문제고 극한 쪽에 잘 나오는. 여기서 원기야 우리 뭘 잡아야 돼? 도현아 여기서 뭘 잡아야 돼? fx가 원기야 몇 차식? 2차식. 최고치항 개수는 뭐야? 2x 제곱으로 출발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르죠. 그죠? 이 a와 b를 구하라고 오른쪽 힌트 준 거지. 오른쪽 힌트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1이다. 자, 우리가 극한만 배웠을 때는 이걸 집어넣고 처리하는 게 맞지만 알겠죠? 지금은 뭐 로피탈을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힌트 뽑아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a와 b를 구하려면 힌트가 2개 필요하겠죠? 분모 대입할게요. 분모가 0됩니다. 분자에 대입한 거 첫 번째 FE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유야 근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단계에서 풀어야 돼. 그냥 외우는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한소분의 무한소 상황임을 확인했으니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환경이겠네요. 그죠? 리미트 x가 1로 할 때 로피탈 쓰겠죠. 쓰면 분모 미분 2x-1분의 f'(x입니다. 얘의 결과나 얘의 결과는 같은 결과에 띌 겁니다. 대입을 하시면 2 넣으면 3분의 f'2가 1이 돼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f'2가 3이겠구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 둘을
적용하시면 A, B가 나오겠죠. 뭐 이러면서 문제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런 틀의 문제를 우리가 극한부터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문제 형태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연속에서도 그랬고 극한에서도 그랬고 미분을 배우면서 그랬다는 거야.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서 극한 관련된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뭐 미분을 활용한 로피탈 정리라는 게 얹혀졌다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형 자체가 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오늘은 4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오늘은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미분 가능성입니다. 도연아, 미분이 뭐라 그랬지? 필기장 없니? 네. 뭐 소풍 왔니 너? 자, 그럼 미분은요. 잘 들어. 미분이 뭐라 그랬지? 여러분, 도함수를 구하는 행위. 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미분해라 아니면 도함수 구해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도함수가 뭐였죠? 수연아, 도함수가 뭐니?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도함수라 불렀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부르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도함수, 즉 미분의 활용을 또 한번 체크하고 가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는 쌤 자꾸 이 함수로 얘기해 드리죠. 복습하라 하는 거야.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면, 그죠? 내가 이런 게 궁금한 거지. 야, x가 2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x가 2인 점. 물론 여기 4겠죠. 그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죠? 야, 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요게 접선의 기울기죠. 기호로 읽습니다. f 프라임 x는 2일 때야 라고 쓰는 거죠. 이걸 설명하면 x가 y는 fx에서 x가 2인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야. 이 뜻이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거를 구하려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미분하면 2x가 돼 라는 공식을 남겨놨고요. 여기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4가 돼 라는 거죠. 그럼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4가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배운 거야. 우리가 이거 구하려고 배우면 이거 기울기 구하려고. 그렇죠?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미분 가능성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미분 가능성. 이 미분 가능이라는 뭐냐면 모든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 미분이 가능한데, 알겠죠? 미분이 불가한 것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요,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은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쉽게 그냥 얘기한 건데,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어졌다라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일까? 연속, 그쵸? 연속이라는 소리예요. 일단 연결은 돼 있어야지 접선을 그을 수 있지. 알겠죠? 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접선을 그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소리야.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뭐 이게 더 정확한 이유일 수 있는데, 존재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부드럽다라는 건 뭐냐면요, 첨점, 뾰족한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진 곡선의 모양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뾰족한 점. 일단 불연속은 미분 불가능해요. 알겠죠? 연속이 되지 않으면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분이 불가능이고, 부드러운 점 중에서는요, 뭐 가령 예를 들면 y는 뭐 이런 거, 절대값 x-1, x-2 뭐 이런 거. 요거 그림 기억나십니까? 안에 그래프를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기. 기억나시죠? 얘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1이랑 2겠죠. 그죠? 쌤이 지금 주장하는 바로 보면 여기랑 여기는 미분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이죠.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좀 개념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쌤이 왜 그때 순간 변화율을 설명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기울기예요. 변화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겠죠. 변화율이 뭡니까? 기울기야, 기울기야겠죠.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점이 필요한 거 맞죠? 근데 순간 변화율, 순간의 기울기라는 건 2점이 붙어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붙어있는 건 아니죠. 무한소만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x는 a 인 점에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F'A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점이 요 점이잖아, 그지? 요 점과 순간 변화는요 무한소만큼 양옆에 딱 떨어진 그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요 점이 기준이고 바로 옆에 무한소인 점을 찍을 건데, 그 바로 옆이라는 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왼쪽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둘 다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게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 바로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이 점과 바로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값이 거의 같아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 점과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의 접선이나 왼쪽 점의 접선이나 그냥 같은 접선에서 보여. 굳이 따지면 이게 무한소만큼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점에서의 그 접선처럼 보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 점과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 왼쪽 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같은 거죠. 요거를 좀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하나 잡아놓으면 거기다 옆에 적어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로 구해진다라고 했는데, 요게 쌤이 이제 필기장에 미분계수의 정의다, 의 정의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오케이? 그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a+과 a 말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지금 만약에 미분계수 첫 시간에 내가 이게 왜 이런지 설명했는데, 만약에 지금 쌤 제가 그때 기억이 이미 다 날라가서 이거 본 적은 있는데 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내버려둬 그냥. 알겠습니까?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건 알아야 돼. 이 식이 얘의 정의야. 요 식은 눈에 박혀놔야 돼. 알겠죠? 요 놈을 풀어 쓴 게 얘라고, 이 정의야. 알겠습니까? 이걸 첫 시간에 내가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설명한 거고, 그것까지 기억이 나면 제일 베스트고, 기억이 안 나도 이 식 자체는 외워야 돼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요 식을 의미하는 뜻이 되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잖아. 그걸 써보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할 때 x-a분의 fx-fa 라는 뜻도 있고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 지울게요. 마이너스로 갈 때 아이고 x-a분의 fx-fa,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미분계수. 저걸 미분계수라고 부르잖아. 우미분계수. 요거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쓸 리는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이 두 값이 같을 때 얘가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흡사,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저 우미분계수는 그 점과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수는 그 점과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가 부드럽다면 두 값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진 부분은 미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쌤, 그러면 뾰족한 점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리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차함수 꺾인 거, 절대값 때문에 이를 꺾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 아까 1이었죠. x는 1. x는 1. 그죠? 내가 F'1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 무슨 말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쵸? 근데 이 점에서 봐봐. 무한소만큼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그래프에 해당될 거니까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울기 양수네요. 이 점에서 무한소만큼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띡! 요 그래프를 따를 거니까 이렇게 생겼네? 음수잖아. 완전 다르죠. 알겠습니까? 이게 꺾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라면 이게 x축 대칭된 거라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긴 할 거예요. 뭐 이 관계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미분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뾰족한 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 미분 가능성도 그래프에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의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라.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서 그죠?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두 번째, 그 상위 개념.
연속인지 확인해라 이 질문하죠. 연속도 확인 가능하죠. 그래프 나와 있으면 뚫려 있는지 뭐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위에는요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점점 해석하는 상위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면 148번입니다. 자, 보세요. 148번입니다. 미분 가능성 체크해 볼게요. 자, 성원아, 잘 봐봐. 네, 148번입니다. 잠깐만요. 148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에서 불연속점은 몇 개죠? 두 개 x가 얼마일 때? 0일 때랑 2일 때 확인됩니까? 그죠? x가 0일 때 왜 불연속이죠?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겠어? x가 0일 때 왜 불연속이죠? 아닌데요?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불연속의 이유는요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세 가지로 대답하는 거야. 첫 번째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게 물론 예원 얘기한 대로 정확한 건 틀린 거죠. 근데 표현할 때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현 맞는 거고, 두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있지만 두 값이 달라서. 이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갑니다. x가 0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좌극과 우극 틀리니까. 그 다음 x가 2일 때도 불연속이죠. x가 2일 때 왜 불연속이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뭔지 알겠냐? 응, 불연속은 두 개죠. 자, 미분 불가능한 지점 몇 개예요? 세 개죠. 왜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미분은 불가합니다. 왜? 연속이지만 뾰족하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는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는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건데, 봐봐. 미분 가능성을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건 완전 쉽죠. 그냥 보면 되잖아. 이제 우리가 극한값 존재나 연속성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내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안 주고 함수를 준 다음에 야,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해봐. 보통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그림을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는 환경에서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체크할 거냐?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단계에서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건 쌤이 3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필기장에. 알겠습니까? 3단계가 뭐냐면 필기장 빨리 꺼내서 보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미분 가능성에 넌 잘 봐. 모를 거니까. 미분 가능성을 피시면 1단계 기본 유형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 라고 적어놨고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 90%가 얘입니다. 쌤 기본 유형이 뭡니까? 그건 좀 이따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기본 유형 버전의 세팅이 90%야. 알겠죠?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야? 아, 그러면 2단계로 넘어와. 2단계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봐. 뾰족한지 뭐란 얘기야. 불연속인지 뭐란 얘기야. 알겠죠? 그것도 아니야? 아, 3단계 얘는 정석이야. 자, 이 경우는 아마 당분간 만날 일이 없고 아마 내신 때도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뭐 가끔 수행평가나 이렇게 직접 정석적 풀을 써야 될 때는 좀 써먹겠지만 일반적으로 풀이에 쓸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개념 알아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쌤 기본 유형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프도 못 그리겠는데요? 그래? 아, 그럼 그건 3번이야. 3번은 뭐냐면 정석대로 가는 거야. 정석대로가 뭐냐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다를 좀 파고들면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일단 첫 번째 연속부터 확인. 왜 연속이 아니야? 연속하기 쉽잖아. A 대입하고 A 뿔 대입하고 A만 대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속이 아니면 다행이죠. 미분 불가능할 거니까. 연속이 아니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속이 통과됐어? 그러면 F'A의 정의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a 이 식을 그대로 써서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돼. 이게 미분계수 정의니까. 선생님 이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뭐 3으로 가는 거야. 무한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거야. 혹은 어떤 특정 특이한 상황 때문에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불가능하겠죠. 알겠죠? 그런 걸 확인해서 직접 구해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분간이라 하면 시험 때까지도 이렇게 풀 문제는 거의 만나질 않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고 거의 대부분은 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기본 유형이 뭡니까? 라는 적이 파고들면 자, 얘를 끌고 와서 이 기본 유형에 대한 라인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기본 유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봐봐. 다항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함수예요.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함수를 세팅해 줄 거예요. 성훈아, 첫 번째 예시 y는 이건 다항함수야. 유리함수 이런 거 아니란 소리야. 다항함수 알겠죠? fx와 gx를 함수를 다 분리시키는 거야. a보다 클 때는 위에 걸 보고 a보다 작을 때 밑에 걸 보래요. 요거 우리 연속할 때도 많이 봤어. 알겠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언제 부연속이 될 확률을 가지고 있지?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 가능도 마찬가지겠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이건 x가 a일 때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항함수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 발생이 없겠죠. 여기 옆에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해봐라. 이런 멘트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될 것이고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첫 번째 일단 그냥 a를 대입합니다. 이게 같아야 되겠죠.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게 뭔 소리야? 만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번째는요. 부드러우려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합니다. 이게 같으면 돼요. 요게 부드럽다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부연성 좀 해볼게. 요 함수를 그리면요. x는 a를 기준으로 잘 봐봐. 함수가 만약에 부드럽게 이렇게 있다면 a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y는 fx일 거 아니야. 그죠? 왼쪽이 y는 gx일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자식이 a를 기준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게 연결된다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x가 a일 때 요 점에서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지.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점에서 부드럽다라는 건요. 요 점에서 좌미분 계수 그게 바로 G'A겠죠. 이걸 미분해서 A 대입한 거. 이 점에서 우미분 계수 그게 바로 F'A겠죠. 얘를 미분해서 A 대입한 거죠. 그 두 개가 같아야지 여기서 부드럽게 샥 넘어간 거지. 되겠어? 그래서 디테일한 의미를 들어가면 이 F'A가 뭐가 되는 거야? 크다니까 우미분 계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좌미분 계수 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확인되면 미분 가능이 확인된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확인하면 끝나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왜냐면 봐봐. 미분 가능성에 그래프를 줬어? 네가 봐. 연속이야? 부드러워? 미분 가능해. 아니야? 미분 불가능이야. 요건 이해됐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니까. 쌤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기본 유형이 대부분이야. 기본 유형의 함은 이렇게 두 개를 찢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야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 나올 거라고. 뭐 어떻게 하면 돼? a 대입이 같은지 확인해. 같아? 연속이야. 그러면. 미분 그냥 때려. a 대입이 같은지 확인해. 같아? 미분 가능이야. 달라?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선생님 이런 환경이 아닌데요? 그래? 그럼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려봐 그냥. 그래서 봐봐. 보여 그냥. 알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나한테 갖고 와. 지금 풀면 안 돼. 들어가서 내가 설명해 줄게. 알겠죠? 이상이 있어. 정석대로 푸는 게 있어. 알겠죠? 그럼 요걸로 이 미분 가능성 설명은 사실 끝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그 필기장 봐도 알겠지만 굳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근데 내가 굳이 여기다 기본 유형이나 이런 거 붙여 따로 빼놨단 말이야. 그럼 왜 그랬냐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얘랑 똑같은 그 풀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어서 선생님이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기본 유형이요. 너무 잘 나와서 알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봐봐 얘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y는 fx와 이거 엄청 중요해요. y는 gx가 접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 쪽 후반부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요 fx랑 요 gx가 접할 때라는 표현을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접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필기장에 쓰세요. 이런 그림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성은아 봐봐.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y는 gx가 이렇게 생긴 게 접한 거거든요. 우리는 딱 저 상태를 접한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림을 외울 게 아니라 선생님 접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곡선이 접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건 잘 봐. 요 점을 내가 x는 a라 가정을 할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 만나면서 요 점에서 접선을 긋잖아요. 이게 공통 접선이 되는 거야. 우린 저런 상태를 두 곡선이 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한다라는 건 만나는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양쪽 접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 얘기를 왜 기본 유형으로 묶어놨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야 y는 fx와 y는 gx가 접한대, 접할 때 이런 상황 만날 거란 말이야. 이걸 공식처럼 외우더라고. 이건 뭘 쓰라는 거냐면 잘 봐. x가 a에서 접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거 너네가 써야 돼. 접하는 지점을 주진 않을 거니까. 알겠죠? 가정한 다음에 힌트를 2개 쓸 수 있어. 그 2개가 뭐냐면 얘야. 새로 써드릴게요. 필기장 있으니까. FA와 GA가 같다라는 힌트 1개와 F'A와 G'A가 같다라는 힌트 1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써먹는 힌트가 똑같은 거야. 묶어두는 소리야. 알겠죠? 자, 얘는 왜 같냐? 그림에서 봐봐. 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A에서, 그쵸? 얘는 왜 같냐? 공통 접선을 갖는 거니까 그 점에서의 양쪽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멘트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유형 있습니다. 이거 쓸게요. 세 번째 유형. 필기장 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지금 풀이법이 똑같은 3가지 멘트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공식과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만나요. 자,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gx라는 데. 이런 세팅을 만났을 때. 알겠죠? 어떤 함수를 완전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gx래. 아, 이거 힌트 2개야. 이런 힌트. 뭔 얘기냐?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첫 번째. 야, 얘가 0 되는 값이 a야. 오케이? 그걸 가지고 그 a를 가지고 fa랑 ga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f'a와 g'a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증명하지 않았어. 알겠죠? 이런 문장도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왜인지 설명할 건데 이 fx와 요 나머지 gx는 이런 관계를 띈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상식적인 팁 하나 정리해드리면요. gx가 여러분 2차로 나눴으니까 얘 몇 차 함수야? 1차 이하겠죠? 10을 쓴다면 뭐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를 구하고 싶다면 힌트가 2개 필요해요. 여기 있어. 나머지 구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건 내가 왜 그런지 증명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 체크하면 봐. 여러분, 함수를 2개로 찢어놓고 야, x가 a에서 미분 가능해? 라는 건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fa와 g가 같고 f'와 g'가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또 다른 문제. y는 fx와 y는 gx가 접한데 접하는 지점을 a라고 지정해.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야. fa와 g가 같고 f'와 g'가 같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어떤 문제 풀다 보니까 fx를 x-a의 제곱으로 난 나머지 gx래. 그 힌트 2개 쓰라는 소리야. fa랑 g가 같고 f'a와 g'가 같다. 그걸 쓰라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형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질문할 겁니다. 야, y는 fx와 y는 gx 접한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3가지 질문들은 다 힌트 2개 쓸 수 있는 환경을 준 거니까 그걸 적용하면 걔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럼 지금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 유형은 왜 이 2개가 성립되는지, 두 번째 유형은 왜 이 2개가 성립되는지 보여드렸죠. 세 번째 유형도 왜 이 2개가 성립되는지를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이 증명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던질 수는 없으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잘 봐봐. 내가 지금 뭘 주장하는 거야? fx를 예로 난 나머지를 gx로 한다면 fx와 gx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라는 거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증명 가볍게 좀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울게. 요건 필기장 있으니까. 자, 이거 제가 증명 여기다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봐봐.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죠? 우리 예전에 그 고1 때 나머지 정리할 때 몫을 보통 qx가 쓰고요. 나머지는 rx가 쓰긴 하는데 지금 내가 gx라고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gx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검산식 좀 쓸게요. 검산식. fx는 그러면 x-a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gx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나눗셈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요건 항등식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항등식일 거니까 x에 뭘 대입하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난 지금 qx를 모르니까 qx를 없앨 xa를 대입하겠습니다. 양변에 xa를 대입하면 얘 둘은 같은 식이니까 fa는 뭐랑 같다? ga랑 같다가 성립하겠네. 힌트 한 개 얻었어. 그죠? 그럼 내가 이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좌변 미분하면 f'x고요. 우변 미분하면요. 자, 곱미분이야. 미분 내가 빨리 할게 그냥. 증명이니까 뭐 중요도 높지 않아요. qx 앞에 거 까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 플러스 g'x입니다. 얘도 항등식이겠죠. 그죠? 양변에 xa를 대입할게요. 저기 a 넣으면 f'a는 여기 a 넣으면 사라지고 g'이에요. 그러네. 얘 둘이 이런 두 가지 힌트를 뽑아낼 수 있네요. 이건 증명. 알겠죠? 나중에 까먹었어. 아니,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 어떤 함수를 제곱으로 난 나머지로 구하는 거야? 힌트 두 개 적용해. 라는 요거나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저 증명은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같은 풀이를 요구하는 거구나. 양쪽 식에 A 대입한 결과 확인하고 미분에서 A 대입한 결과 같음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얘기구나 라는 기본 유형을 묶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은 같은 풀이를 갖는다. 요건 암기형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뭐 개념이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문제 가볍게 적용하는 툴만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의 출발은 미분 가능성이었으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 체크 한번 해볼게요. 90% 전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지울게요. 요거는 다 필기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150번입니다. 여러분 150번 빨리 확인해봐. x가 1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 1분 드릴게요. 딱 기본 유형이잖아. 확인해봐. 확인했습니까? 조연아? 네.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미분 가능 맞습니다. 자, 확인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위에 1 대입하고 밑에 1 대입하세요. 위에 1 대입하면 2, 밑에 1 대입하면 2. 연속이야. 요거는 연속인 걸 알 수 있죠? 아직 미분 가능은 확인하지 않았어. 그렇지? 미분 가능 확인하려면 이거 미분해야지. 미분해. 어떻게 돼? 위에 건 6x, 밑에 건 6. 위에 1 대입하면 6이고요. 밑에 1 대입해도 6입니다. 같네요? 미분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요거 두 개 확인하는 거야. 얘가 같으니까 연속이네요. 얘까지 같으니까 미분 가능이네요.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151번 한 번 더 가볼게요. 151번입니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15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저 가실게요. y는 봐봐. x제곱 더하기 x 얘는 0보다 큰 같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0보다 작을 때. 자, 이 질문이 뭐냐면 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알겠죠? 오케이? 내가 얘도 찾아주고 이 함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체크해볼게. 알겠지? 봐봐. 자, 얘는 지금 0에서 문제가 생길 포인트가 갖고 있죠? 그죠? 위에 0 넣으면 얼마야? 0. 밑에 0 넣으면 0. 이 뭐예요? 연속이에요. 일단 연속은 통과했어. 자, 미분 가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을 미분할게요. 위에 거 2x 플러스 1, 밑에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위에 0 대입하면 얼마야? 1. 밑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다른 애? 미분 불가야. 그럼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야. 아마 뾰족한 점일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기억은 답이겠네요. 얘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거 찾으려잖아. 딱 기억이네. 그죠? 기억은 정답.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 잘 봐봐. y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뭐죠? 절대값 x-2죠. 맞습니까? 요건 바로 상식적으로 탁 넘어와야 돼. 야, 근데 이거는 그래프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쉽잖아. 그림 보이지? 얘 기본 유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요런 모양으로. 얘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면 봐봐. 얘를 띠 분리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2. x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유형이죠. 2 대입 미분에서 대입.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림이 너무 잘 보이니까 풀이 단계 2번으로 풀죠. 2에서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 자식은 x가 2에서만 미분 불가능. 뾰족하잖아. 근데 지금 질문은 x가 0에서 오는 거야. 그죠? 얘는 x가 0에서는 미분 가능. 특별한 이벤트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 답이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디귿 갑니다. 디귿. 봐봐요.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프가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냥. 디귿입니다. y는 봐봐. 디귿 함수 봤지? 보자마자 여러분 절대값을 냅두지 마. 이렇게 풀어주세요. 양수일 때는 2x고요. 음수일 때는 0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자, 미분 가능성 확인해 볼게요. 위에 0 넣으면 0, 밑에 0 넣으면 0. 연속이야. 미분 때려. 위에는 2, 밑에는 0. 그죠? 위에 0 넣으면 2, 밑에 0 넣으면 0. 다르네. 미분 불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지, 미분이야.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리을 갑니다. 리을. 리을도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야, 이거는 그냥 그리는 게 편하지 않아? 굳이 너무 1번에만 기댈 필요 없잖아. 그래프가 보이는 거 그리는 게 낫지. 얘는 그림 너무 쉽잖아. x축과 0과 1을 지나는데 0과 1에서 꺾여 올라가게 이렇게 0, 1. 그죠? 그냥 봐. x는 0에서 연속. 근데 미분 불가. 그죠? 답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미음. 가우스 함수네요. y는 가우스 x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장치가 없이 가우스만 있다면 x가 정수일 때마다 불연속 아닙니까? 이거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쌤 왜 불연속입니까? 네가 대입해봐. 0 넣으면 0, 0 뿔 넣으면 0, 0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건 0에서 불연속. 미분 가능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 불가능이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성 아무래도 절대값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꺾일 거니까 함수가. 알겠죠? 대신 꺾인다 하더라도 불연속이 나오진 않죠. 어차피 꺾이기만 하는 건 미분이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불연속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알겠죠? 근데 절대값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만 가능하면 요 유형으로 풀 수도 있고요. 절대값이 개입된 상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워? 그럼 뭐 그래서 보고 풀던가.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알겠죠? 자, 지금 잠깐 끊었다가 이제 기본 유형도 쭉 진행하면서 풀을 더 잡아볼게요. 쉬었다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 필기장 확인해 보시고요. 도현이 여기 말이 이해됐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쌤이 뭘 정리해 드린 거냐면 이제 함수를 준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법은 배웠으나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 대부분이지만 하나의 함수가 돼 있으면 뭐 대부분 미분 가능하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요구할 수 있다. 알겠죠?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어떤 그 대응 관계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속인지 확인하고 실제 미분 가능한지, 즉 우미분계수와 다미분계수 같은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작업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로 적용을 해보면 봐봐요. 문제로 적용해보면 선생님 방금 보여드린 문제를 하나씩 또 체크를 해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153번 같은 게 되게 개념 문제로 잘 나오는 버전입니다. 153번 보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153번 153번 보시면요, 이건 단순 산수 문제입니다. fx가 되게 잘 나오는 기본 문제예요. x 3승 더하기 ax 제곱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bx 더하기 3 얘는 1보다 작을 때 이제 자꾸 이제 함수를 분리시켜 놓죠.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x가 1일 때 뭐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x가 1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는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뭐 이런 게 인식이 되면서 얘가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을 얘기한 이유는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x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놈이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주는 거라고? 힌트 2개 남기는 상황입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힌트 2개가 뭐죠? 첫 번째, 위에 1을 대입한 a 플러스 1과 밑에 1을 대입한 b 더하기 3이 같다라는 얘기죠. 왜? 연속일 거니까. 그죠? 두 번째, 연속만 가지고 미분 가능 해결되지 않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그 부드럽다는 얘기인데 얘를 미분을 때려서 바로 그냥 미분을 하시면 위의 식이 3x 제곱 더하기 2ax일 것이고 밑에 식이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1을 대입한 2a 더하기 3과 밑에 1을 대입한 b가 같다는 얘기죠. 이래야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와 b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고요. 요게 이제 상황을 조금 틀어서 내면 159번으로 가볼게요. 뭐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59번 보시죠. 이건 이제 그 쌤 정리해준 유형 그대로 낸 문제인 거고, 그렇죠? 자, 159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냐 정도를 살짝 얹은 문제인데,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자, 문제 확인해보세요. 다음 그림은, y는 1이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과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1,0에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대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1과 1, 사이를 x가 0부터 1 사이, 여기 x 0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사이를 쌤은 설명을 위해서 그 함수를 fx로 이름 짓게 하겠죠. fx로 채웠다라는 거야. fx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 0부터 1 사이에 이 함수를 얘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죠? 이걸 이제 0부터 1까지 끊어가지고 요만큼을 탁 채워놓은 거지. 이렇게 사이 이 기억을 되겠지. 알겠습니까? 채울 때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0과의 사이를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그때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함수가 모든 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A, B, C를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상황은 이해되겠죠? 여기 지금 0부터 1까지가 함수가 비어있는데 여기를 내가 요 y는 fx로 그래프를 딱 채워넣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이 노란색과 이었을 때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함수를 찾아봐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만나야 될 것이고요. 부드러워야죠. 그 두 개 확인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만난다부터 해볼게. 만나려면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0,1을 지나야죠. f0이 일단 1이 돼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힌트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f0 1이야 그냥. 알겠죠? 뭐 이건 패스 일단. 알겠죠? 힌트는 아닐 것이고 패스. 그 다음에 요 점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1,0을 지나야 되냐? f1이 0이 돼야 되겠다. f1이 0입니다. 일단. 힌트 한 거. 얘는 힌트가 아니니까. 됐어요? 두 번째. 여기서 만나기만 하면 미분 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만나야 돼? 부드럽게. 알겠죠? 그러려면 봐봐. 이 점에서 좌미분계수가 기울기가 얼마예요?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기울기 얼마지 이거? 0입니다. 이 점과 좌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 점과 우미분계수는 fx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0인 걸 부드럽게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말은 0에서 이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빵이 0이 돼야 돼 이 소리야. 이래서요? 그럼 얘가 보면 3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겠죠.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우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좌미분계수가 여기서 보여질 거 아니야. x가 1인 점이니까 좌미분계수 0이 돼야 되겠지. 그게 부드러울 거 아니야. f 프라임 1도 얼마다?
0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저기 사이 함수를 그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만나야 될 것이고 우미분계에서 이쪽은 좌미분계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놈을 그대로 이어받는 미분계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체크 되겠습니까? 보시면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연결되는 것과 부드럽게 만나는 걸 체크해야 미분 가능이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알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약간 또 이제 좀 꼬아놨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4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지금 오늘 설명한 문제들은 다 풀이가 정해진 그냥 유형들을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야. 사실 알겠죠? 뭐 그 근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 뭔가 더 파생되거나 심화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이제 하나의 작은 유형들이니까 아직 활용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유형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아까 정리한 기본 유형 몇 개 더 가볼게요. 44페이지에 그 기본 유형 2번과 3번을 적어놨습니다. 선생님 필기해준 순서는 다르지만 이거 풀어볼게요. 쌤은 165번을 풀겠습니다. 165번 보시죠. 아빠 쌤이 정리해준 그 유형에 대한 문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건 알겠죠? 이미 설명 끝났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줘야 감이 오실 거니까. 자, 165번을 보시면 자, 문제를 보세요. 무슨 유형인지 감은 잡힐 겁니다. 또 쌤은 설명을 위해서 그 함수를 fx가 있는지 이렇게 fx는 x 10승 더하기 x입니다. fx 하나 있고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아까 정리해준 그게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건 기본 유형이니까. 알겠죠? 그 나머지는 뭐라 하자? rx라 하자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정리한 게 있으니까 아 쌤 얘와 얘 사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 힌트 몇 개? 2개. 오케이? 뭔데 그게? f1과 r1이 같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 f'1과 r'1이 같을 거라는 걸 이미 정리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과치만 딱 써보면 됩니다. 알겠죠? 아까 쌤이 증명한 것처럼 뭐 지 혼자 막 fx 나누고 있고 하지마. 알겠습니까? 그 증명 필요 없어. 어차피 알겠죠? 이 두 개의 힌트. 수현 알겠니? 이거 두 개 적용하면 끝. 오케이? 그때 뭘 구해라? R2를 구하래요. 그죠? 나는 지금 R1과 R'1은 구할 수 있는데 R2는 구할 수가 없잖아. 이걸로. 그쵸? 이걸 물어본 이유는 RX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RX는 몇 차식이죠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로는 나머지니까 1차식일 거 아니야. 자, 요 식을 구하려면 AX 플러스 B라고 이름을 짓죠. 됐어요? 힌트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적용하면 뭐 A, B 나오겠죠. 자, 첫 번째 힌트 F1은요 2예요. 2는 R1 1러버립니다. A 더하기 B랑 같습니다. 힌트 한 개, 그죠? 두 번째 힌트 미분을 때릴게요. F'X는 10X 9승 더하기 2죠, 그죠? F'이 얼마야? 11은 그쵸?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 A랑 같네요. 됐어요? A가 11이면 집어넣어버리면 B는요 마이너스 9겠다. 됐어? RX 구했냐? RX는 11X 마이너스 9입니다. 오케이? R2를 구해라. 그래서 2대2하면 답이 나오겠죠. 뭐 그런 정해진 풀이를 쌤이 소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억만 잘해놓자 뭐 이런 얘기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쌤 169번으로 갈게요. 169번입니다. 169번처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유형, 쌤이 정리해준 유형은 두 번째 이야기겠죠. 지금 나 아까 소개한 유형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169번 봐봐요. 자, 두 곡선 지울게요. 기본 풀이들입니다. 두 곡선 또 쌤은 설명을 위해서 fx, gx를 이름 지을게요. fx는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고요. gx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두 함수가 뭐라 돼 있어? 한 점에서 접할 때, 그죠? 여러분,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뭐 한다고? 접할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뒤에 진도 나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알겠죠? 이 유형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때마다 선생님 이런 질문 할 거야. 얘랑 얘가
접한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힌트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힌트 2개 쓰려면 언제 접하는지를 잡아놔야 돼. 알겠습니까? x는 아까 쓴 필기장에는 a라 했지만 얘가 a를 쓰고 있으니까 t에서 접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x가 t인 그 점에서 접한다 치면 이해되겠어? 힌트 몇 개 쓸 수 있다고? 2개. 알겠죠? 첫 번째 뭔데? 여기 t 대입한 t 3승 더하기 a t 더하기 3이랑 t 제곱 더하기 2가 같아야 돼. 왜? 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의미까지 알면 더 좋고 알겠죠? 두 번째 f'(t) 이거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거죠? 그거 빨리 구하려면 요거 미분하시면 돼. t로 같은 얘기니까 요거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미분해서 t를 대입하는 거나 요 t에 관한 식을 그냥 미분하는 거나 결과는 같은 식일 거니까 는 마찬가지죠. 미분해서 t 대입하면 2t입니다. 2t. 됐어요? 얘 둘을 만족해야지 t에서 접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만난다라는 거고 이게 공통 접선을 간다는 얘기인 거죠. 접선의 기호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문자 몇 개야? 2개. 식 몇 개야? 2개. 예, 여기서 답을 못 구하면 본인 연산 문제죠. 알겠죠? 풀게요. 자 여기서 대입법이 났습니다.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오케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넘기고 풀자. t 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t 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있고요. a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은 0입니다. 지금 길어지죠? 천천히 연기할게요. 마이너스 3t 3승 t 3승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 남았네. 더하기 1은 0이다. 최고차항의 음수인 게 100이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3차 방식은 조리적으로 해야지. 1 대입하면 0 되네. 1로 조리적법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로 조리적법 하면 2, 2, 1, 1, 1, 1, 0 즉 풀면요 t-1에 2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이거 아마 판별식 쓰시면 이 허근 나올 거예요. 그대로 써도 알겠죠? 근이 한 개네. t가 1일 때. t가 1이면 어디 갔어? 여기 1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그래프는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그래프가 x는 t에 접한다 라는 거 힌트 2개 써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미분 가능성을 통해서 그냥 유형들 정리해 준 거야. 알겠죠? 이런 유형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 이렇게 풀고 이렇게 유형 하나의 유형이었던 거지. 알겠죠? 힌트 2개 쓰는 그런 유형들을 보여드렸다. 알겠죠? 뭐 특별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잘 파악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도함수 활용 전에 이제 이런 짜투리 유형이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어요. 45페이지. 얘도 유형입니다. 이제 뭐 스토리가 없어 지금 이게. 알겠죠? 그리 더 지겹죠. 잘 지켜봐. 요거는 풀이 되겠지? 자, 지어서 각각의 문제 오늘 정리해준 유형들은요 사실 기억의 문제인 거죠. 요런 멘트들, 이런 멘트들, 이런 멘트들은 풀이법이 정해져 있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의미 정도. 알겠죠? 여기 이제 한 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나마 개념이고요. 여기 있는 요 유형 또한 암기성 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5페이지 봐봐. 도함수의 정의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도 이제 필기가 안 되어 있을 아니면 되어 있을 겁니다. 필기장 보세요. 거기 있을 거야. 봐봐. 필기장에 거기 있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고유형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모양이 이래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요거 여러분 풀이법이 암기야.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뭐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뭐 xy 더하기 뭐 쫙 나와 있어요. 이런 꼴. 그렇죠? 자, 이런 형식의 지금 미분계수 파트 문제에서 저런 식의 형식을 띠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x에 뭘 넣어서 성립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쌤이 풀이법은 정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풀란 얘기인데요. 그렇게 풀기 위해서 논리가 되는 게 뭐냐면 얘와 얘가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xy에 같은 수를 대입해도 결과가 같겠죠. 항등식일 거니까 임의의 실수에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양변을 내가 x에 대해 미분해도 결과는 같겠죠. y에 대해 미분해도 결과는 같겠죠. 어차피 식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원하는 바를 구해내자라는 거 알겠죠? 요거는 풀이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는 풀입니다. 알겠죠? 1단계 여러분이 뭘 하시냐면 일단 x, y에 0을 대입하세요. 이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대입하면 f0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x, y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y에 관한 미분을 진행하세요. 이때 x는 상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만 변수로 인식한 채 미분을 때리라고. 어차피 x, y 항등식이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야. 양 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y에 0을 대입하시면 f'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그런 유형이다. 이해겠어요? 원래 이 문제 유형은 거기 유형 이름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또 이 모든 풀이 라인 쉽게 하기 로피탈 알려드리듯이 하겠죠? 거기서 뭐 합성함수 이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좀 포괄적인 활용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풀을 정리해 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대로 가시면 이 유형은 쉽게 풀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이 문제 풀이가 어떤 방식의 적용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좀 더 시기 긴 171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봐봐. 요거는 정해진 유형의 풀이를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푸세요. 그냥 알겠죠? 적용만 연습하면 돼. 봐봐. 171입니다.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x제곱 y를 만족하고요. f'빵이 1인 게 나와있고 f'1을 구하래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성립하는 fx가 있다. 보자마자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단계 xy 뭐 넣으라고? 0 넣으라고.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 항등식이니까 x에 0을 넣고 y에 0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뭐야? f0은 f0 더하기 f0 2f0 다 0. 그죠? f0 넘기면 뭘 얻은 거야? f0이 0이라는 것이 하나 얻었어. 됐어요? 두 번째 뭐에 관해 미분하라고? y에 관해 미분하세요. 됐습니까? 자, y만 변수로 인식해서 미분할 거 알겠죠? 미분할게요. 자, 얘 미분하면 합성함수입니다.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냅두고 안에 거 미분하면 1이야. 1. y만 변수 인식이니까 1은 곱할 거 없죠? 는 얘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여기 y가 없으니까 y에 관한 미분이야. 알겠죠? 얘 미분하면요 f'y가 되겠지. 이거 y 관한 식이니까. 됐어요? 얘 미분하면요 플러스 2xy가 되겠죠. 플러스 얘 미분하면 x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얘도 항등식이니까 양쪽을 다 y에 대해 미분했다면 얘도 항등식이죠. 식은 바뀌지 않겠지. xy에 뭘 대입하든 항등식은 유지가 될 겁니다. 난 결국 도함수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y에다가만 0을 대입할게요. 어차피 항등식 유지가 될 거니까. 자, y에 0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돼요? f'x는 0 넣어버리면 f'빵 더하기 0 넣어버리면 사라지고요. x제곱 남겠네요. 되겠습니까? 그거 봐, 쌤 말대로 도함수가 구해집니다. f'빵은요? 아까 나와 있었는데 1이래. 아하. 도함수가 얼마다?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지금까지 수업, 오늘 들어와서 내가 한 수업은요 다 유형 정리야. 알겠죠? 개념이 크게 없어. 사실은 개념은 미분이 그런 의미잖아 정도 하고 알겠죠? 미분 가능성 체크하는 방법, 거기에 딸려있는 유형 두 가지, 그 다음에 요런 유형 풀이. 알겠죠? 요까지 하면 미분계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미분을 왜 배웠는지,
도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1분만 쉬죠. 다들 뭐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필기된 거 비교하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체크해 보시고 알겠죠? 추가 필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잠시 계시죠? 오늘 뭐 좀 더 나가고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들이 말이야 좀 쳐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쉽습니다. 짜투리 내용들이야. 알겠죠? 지금 다 유형이 안 이어지시니까 풀이할 때 헷갈리시고 보면서 풀어 그냥. 그건 금방 풀어. 알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 공식 같은 풀이들이야. 뭐 모든 파트가 이런 파트들이 좀 있죠. 암기성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요하는 유형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상태가 일단 이 정상적인 이 베타파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알겠지? 내 팔 올리세요 빨리. 수연아 정신 차려봐. 내일 놀러 간다면서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제끼고 있어. 이제 들어야 돼. 성원 아니 빨리 깨워. 뻗어 있어. 네. 일어나봐. 오늘 쌤이 이제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그 187번까지만 하면 돼. 알겠죠? 딱 그 3개 유형만 하면 됩니다. 성원아 일어나. 앞에 유형은 나중에 들으면 돼. 이제 정신 차려야지. 개념이 들어야 돼. 개념적인 거야. 봐봐.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 봐봐. 앞에 거는 나중에 들어도 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2단원 미분이잖아. 그죠? 미분이 크게 두 단원이에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연산하고 뭐 미분하는 거 연습하고 미분 가능 체크하고 기본 유형 정리하고 요게 다 끝났고 알겠죠? 두 번째 파트가 도함수의 활용. 말 그대로 활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활용이라는 건 미분을 왜 배웠냐라는 거지. 원기가 미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순간. 그렇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도함수 활용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왜 그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그거 구해서 너네 어디다 써볼 건데? 요거 외우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미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개념적인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2번이 큰 2번 도함수의 활용이죠.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여기가 양이 많아요. 유형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너네가 그렇게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를 왜 알려고 그러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라는 파트 알겠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큰 3가지 덩어리는요 딱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우리는 그 도함수가 필요했던 거야. 두 번째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 그래프를 하면 3차 이상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 왜냐면 우리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냥 그릴 줄 알잖아. 미분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건 안 그려봤단 말이죠. 이제 미분이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막 오늘 배울 건 아니고요. 마지막 3번째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속도 파트에 적용할 수 있어. 이게 원래 이 미분이라는 게 사실 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원래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뭔가 요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서 수학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 수학을 발전시켜서 과학을 증명하는 거지. 뭐 이런 과정인 건데 결국 메인은 여기인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니까 여기는 별로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과학 때문인 건데 그거에 대한 연결성을 약간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 과목이 수학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이나 물리 파트의 속도, 속력, 뭐 가속도 이런 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긴장할 필요 없는 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알겠죠? 기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중학교 수준의 과학만 알면 됩니다. 거기에 수학이 얹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3가지 덩어리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 중에 보통 미분이 어렵다라 얘기하는 건 얘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다양한 성질들과 다양한 어떤 뭐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 수능도 올라가면 얘를 잘하는 놈이 수능도 잘 나가요. 알겠죠? 그 중에 오늘은 이것만 배울 겁니다. 접선의 방식.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도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저 3가지야. 알겠죠? 저 3가지를 하면 이제 2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 오늘은 요것만 살짝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일단 그 기본 규칙 좀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 접선이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미리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할 때 좌표 적혀서 체크 한번 했습니다. 직선 구하는 뭐 필요하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죠? 그지? 기울기가 만약에 m이고요. 지나는 점이 p, q야. 기울기가 m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세우죠? y는 m 가로하고 x-p 더하기 q. 아 이건 알아야지. 이거 완전 기본이고. 이거 알아야 뭐 이제 문제를 시험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알겠죠?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함수를 줄 거예요. 상황부터 설명합니다. 함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질문을 할 건데 접선을 구하라고 그러면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함수를 주고 야 여기에 접하는 직선 구해봐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이런 식의 힌트를 줄 거예요. 봐봐. 야 여기에 요 점이 얘 위에 점이야. 접점이 1,3이거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봐봐. 이게 제일 쉬운 문제.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럼 나 뭐 필요해? 기울기와 지나는 점. 지나는 둘이 나와 있잖아. 뭐만 하면 돼?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거 우리 뭐라 표현하죠? F' 1. 그죠? 그럼 얘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값이 나오겠지. 얘 둘 가지고 직선 세우면 정답. 이거 완전 쉽죠. 접점을 주면 완전 쉽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9.x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끝.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 주냐? 이런 문제 줍니다. 봐봐. 또 함수를 주고요. 쌤이 예시로 자꾸 이런 함수를 그렸는데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3차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 함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접점을 안 줄 거면 둘 중에 하나 줘야 돼. 둘 중에 하나 뭐냐면 기울기를 주던가 지나는 점은 줘야 돼. 그냥 접선 구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 줍니다. 예를 들면 야 여기에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해봐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 2인 접선 아마 내가 예측해보면요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하는 거죠?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이거 두 개 구해봐라 주고 혹은 밖에 점을 딱 주고 야 여기가 1,5거든? 이 점에서 그은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 구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하나 있을 거고 뭐 요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얘가 뭐 내려가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구해봐야 아는데 알겠죠? 뭐 3개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구해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접점을 주거나 접점을 안 주면 기울기를 주거나 밖에 점은 줘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겠죠? 요 세 가지 유형으로 가지고 우리가 접선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현아 파이팅. 봐봐. 자 여기 밑으로 정리 보시면 됩니다. 필기장이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요거 쉽죠. 접점이 t, ft로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좌표 준 거야 그냥. 함수 위에 점을 준 거야. 야,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은 방정식 구해봐라는 거죠. 그럼 봐. 얘가 이미 숫자로 지나는 점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나 뭐 필요해요? 성원아? 뭐 필요해요? 기울기 필요하겠죠. 어떻게 구하는데? 함수를 미분 때려서 t를 대입해. 이건 숫자니까. 그죠? 그러면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지? 직선 세우면 그게 접선이지. 정답. 완전 쉽지 이건 알겠죠? 뭐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여기 잘 듣고 쌤이 시킨 대로 보세요. 알겠죠? 다른 이상한 결로 가시면 나중에 또 뒷 문제 연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접점을 모를 때. 노트의 정리가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 다 채워넣으세요. 알겠죠?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가 많이 없습니다. 접점을 모를 때. 자, 접점을 모를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봐봐. 어차피 문제는 그게 두 가지야. 접점을 알 때와 접점을 모를 때. 알겠죠? 접점을 모를 때는 먼저 이건 필기 시간이 있어. 먼저 접점을 t, ft라고 하세요. 일단. 나 하자. 이건 문자야. 숫자 아닙니다. 문자로 세운 거야. 왜냐면 접점을 알면 문제 끝나잖아. 그냥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문자로 두고 접점을 구하러 가는 거야. 알겠죠? 접점만 구해지면 1번 유형이니까 해결보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접점부터 문자로 나. 그러면 얘가 아직 문자지만 지나는 점의 역할을 하겠죠? 지나는 점 맞잖아. 문자지만, 그치? 오케이? 그럼 나 뭐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직선 세우려면 그쵸?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 뭔데? 미분에서 t를 대입해야지. 됐습니까? 아직 얘는 문자입니다. t를 모르잖아 아직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접선을 구하세요. 접선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 나와 있지. 지난점 나와 있지. 물론 다 문자야. 숫자는 없어야겠죠? 진행해 그냥. 그럼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있으니까 f't 바로하고 x-t 플러스 ft가 되겠죠. 요거 세우는 거 어렵지 않죠? 문자가 개입됐을 뿐입니다. 오케이? 이제 답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문제에 힌트가 나와 있을 거야. 어떤 힌트가? 첫 번째 어떤 힌트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라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아까 내가 기울기 이긴 걸 예시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봐봐. 접점을 t, ft를 두고요. 기울기가 f't죠? 내가 만든 t에 대한 기울기가 문제에서 얘기한 m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t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요건 t에 관한 식. 이건 문제 준 숫자. 갖다 놔버리면 t에 대한 방정식. t 값이 튀어나오겠지. t 값이 나왔으면 접점이 나온 거잖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끝. 이해되겠어? 혹은 기울기가 안 나와 있고 두 번째 밖의 점이 나온 거야. 밖에 지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P, Q라고. 이건 접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밖의 점이 나오면 문제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문제예요. 왜? 쭈르륵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 기울기가 나온 문제는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 왜? 기울기에서 T값 잡았으니까. 오케이? 기울기가 나오지 않고 밖의 점이 나왔으면 문제를 이까지 끌고 와서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난 점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x의 p를 y의 q를. 그죠? 그럼 뭐가 튀어나와 또? t 값이 튀어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t 값에 이게 안 적혀있어. t 값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야. 쌤,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t 값이 2개 나왔는데 접선이 2개라는 거야. 아까 봤잖아. 2개일 수 있잖아. 기울기 2개인 게. 그죠? 쌤, 이렇게 보이는데 t 값이 3개 나왔는데 접선이 3개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 t 값이 1개 나왔는데 접선이 1개라는 거야. 우리가 그림으로 어차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식을 통해서 t가 3개 나와서 접선이 3개 있단 소리야. 3개가 가능한가 보지 뭐. 알겠습니까? t가 2개 나와서 접선이 2개란 소리야. 알겠죠? 이렇게 구해지는 t 값을 가지고 우리 접선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 알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왜 필요했다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주는데? 접점을 주거나 접점을 안 줄 때는 기울기를 주거나 밖의 점을 줄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접선을 세울 수 있으면 일단 1단계 준비는 끝. 이해되겠어요? 마찬가지 쌤이 한 개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지우고, 자, 여기다가 쌤이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문제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돼야 되고, 선생님이 잡아준 틀 그대로 푸세요. 다른 길로 풀다가 연습점 걸리면 내가 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 먼저 접점을 안 쓰잖아. 거기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알겠지? 근데 이 접점을 t, ft를 안 넣고 막 급해가지고 그냥 함수가 x인데 x, fx는 푼단 말이야. 나중에 다 엉켜서 폭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한글도 써주시면 참 좋겠네요. 알겠죠? 그대로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접점이 나와 있는 거 되게 쉬워요. 자, 172번 가볼게요. 172번입니다. 선생님은 함수를 다 fx라 이름을 지을게요. 알겠죠? 자, fx는 이건 쉬운 문제야. fx는 쌤이 딱 4문제만 풀고 맞췄거든요. 좀 힘들어. x 상승 마이너스 문제도 많이 2x 제곱 더하기 3입니다. 가볼게요. fx가 성훈아 그래 미안해. 봐봐.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봐봐. 자, fx가 얘인 상태에서 172번입니다. 얘 위의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이건 접점이 나와 있는 거죠. 왜? 함수 위에 x가 2인 점은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대입하시면 8 빼기 8 사라지고 3. 그죠?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죠. 저거 접점인 거 이해됩니까?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접점이지. 접선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이지.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기울기가 뭔데? F 프라임 2. 만 구하면 정답. 그죠? 구할게요. F 프라임 X부터 구합시다. 미분하면요 3X고 마이너스 4X입니다. 그죠? 2를 대입하시면 4, 3, 12 마이너스 8 4가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 정답 Y는 4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겠죠. 전개하시면 되겠죠. 아 이거 쉽고 이거는 접점이 나와 있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류는 너무 쉬우니까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봐봐. 174번처럼 장난을 칩니다. 자 174번 가볼게요. 자 174입니다. 이제 3개 남았어. 화이팅! 174번입니다. 174입니다. 174 봐봐. 174입니다. 보세요. 난 계속 fx라는 이름을 쓸게요. fx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입니다. 얘 위의 점, 또 접점에 냄새 나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지나는 점 맞네. 지나는 점이야. 그죠? 문제 읽고 있습니다. 얘 위의 점, 얘를 지나고, 그죠? 그 다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요. 장난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이야? 야, 요 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뭔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한테 뭐가 돼야 돼? 수직이라는 건, 그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지?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거죠. 그잖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인데 얘랑 수직이라는 건 역수하고 부호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역수에서 부호 바꿔서 기울기를 써라 이 말이지. 이래서 얘 둘 가지고 직선 세우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접점을 준 상태의 문제는 저런 장난도 치기도 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약간 말을 변형시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건 눈에 잘 보이는 문제고요. 그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보시죠. 49페이지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49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와 밖의 점이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릴 건데 둘 다 공통점은 접점이 나와 있지 않는 버전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점부터 문자로 세우시고 스토리 진행하세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83번을 가겠습니다. 183번 보시죠. 난 그래서 fx라는 이름 쓸게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얘랑 평행, 여기에 접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 두 개 있다. 그 두 직선을 구해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라는 거 맞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일단. 그죠? 자, 진행할게요. 접선 구하는 문제네. 접점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기울기만 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접점을 꼭 쌤이 푸는 것처럼 푸세요. t, t 3승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라 하자. 오케이? 접점만 구하면 이 문제 끝이야. 자, 얘가 지나는 점으로 쓸 거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여러분,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건 주목. 요거 미분해서 t를 대입하는 건데 어차피 t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t에 대해 미분한 게 그놈이야. 알겠죠? 바로 미분해버리면 3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는 문제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죠. 왜?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1인 접선. 여기서 잡아내야지. 이 마지막 단계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라고. 왜? 기울기에서 딱 낚아채는 거잖아. t값을. 그죠? 수연 알겠어? 그러면 얘가 1 되는 거잖아. 3t제곱은 3이다 라는 거고요. t제곱이 1이다 라는 거고요. t는 1 또는 마이너스. t값이 2개네요. 접선이 2개라는 거야. 얘가 미리 얘기했죠. 2개라고. 그쵸? 자, 접선 2개 구할게요. 첫 번째 접선 t가 1일 때가 되겠죠. 그죠?
t가 1이면 접점이 얼마야? 1, 1 넣어버리면 2네요. 그죠? 기울기는 이미 1인 거 알고 있잖아. 직선 세울게요. y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겠죠. 정리한 y는 x 플러스 1입니다. 접선하기 구했고요. 됐어요?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도 생기겠죠? 접점부터 잡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는 그대로 1이죠? y는 1x 더하기 1 더하기 4. y는 x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말하는 두 접선은 얘랑 얘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한 점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도현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억나니? y는 x 플러스 1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y는 x 플러스 5 둘 다 평행하죠. 그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거리는 못 구해요.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수직거리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위에 점은 아무거나 잡아. 0,5 잡을게요. 오케이? 그럼 0,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친구 정리하세요. 필기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점을 x1, y1이라 하고요.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항상 이렇게 정리해야 돼. y는으로 정리하면 안 돼. 직선에 이력 써야 돼.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통 d라 표현해요. 디스턴스 d라 표현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수직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요 개수들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절대값 요 점을 여기 대입하세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요것들을 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죠? 기억들 아시죠? 뭐 익숙하지 않아 보면서 해 알겠지? 가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여기 한 점 아무거나 잡아. 0,5 잡았어. 0,5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정답이야. 오케이? 구할게요. 자, 여기 갈게요. 0,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y 넘겨야 돼. x 마이너스 y 더하기는 이렇게 써야 돼. 왜? 공식을 그렇게 외웠습니까? 거리 구할게요. t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절대값 0,5 대입해. 0,5 대입하면 마이너스 4야. 루트 2분의 4 이 뒤입니다. 그럼 끝. 이래서 넌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잘 적어놔라 이거. 알겠습니까? 이건 필기장 없을 거니까 적어놓으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뭐 지금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포인트는 아니고 그죠? 그 기울기가 나와 있는 상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하겠죠? 알겠죠? 요거는 항상 공식이니까. 그렇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 많이 했습니다.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만 보여드리면 되죠 제가 그죠? 하나 해볼게요. 네, 더러운 거 합시다. 185번 가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거 해줘야 여러분 숫자도 편할 거 아니에요. 185번입니다. 보시죠. 자, 1,2에서 함수 또 쌤이 fx를 할게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여러분 그 특히나 연산을 정리를 좀 깔끔하게 못하는 친구들은요 이 밖의 점은 골치 아픕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일 들어온 문제야. 밖의 점 문제가 알겠죠? 잘 연습하세요. 꼼꼼하게 가볼게요. 자 1,2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자 지금 문제의 표현으로는 1,2가 접점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잖아. 그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를 대입하세요. 얼마나 나와? 1 넣으면 0이 나와. 위의 점이 아니죠. 밖의 점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문제인 거예요. 밖의 점이 나오면 어금니 깨물어야 돼. 식이 길어질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순서 어떻게 되죠? 순서 먼저 접점을 뭐라 하죠? t, ft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접점부터가 더럽습니다. 스토리 진행하시죠? 나 얘를 지나는 점으로 쓸 거 아니니? 그죠?
이제 뭐 구해야 돼? 수연아 뭐 구해야 돼? 지나는 점 아니까 뭐 구해야 돼 이제? 기울기 구해야 돼. 기울기 어떻게 구해? F'T 그죠? 기울기 미분에서 t를 대입한 이거 미분한 거야.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야. 됐어요? 자,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접선까지 가야 돼. 접선 구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네가 보면서 풀어. 기울기 여기 있고 지난 여기 있잖아. y는 c 길어져 잡아.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 이게 기울기고요. 가로하고 지난 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식 원래 길어져야 알겠죠? 잘 보고 푸세요. y는 전개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잘 봐. 이거 x에 대한 식이야.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의 x. 이건 전개할 필요가 없지. x가 1차항이니까. 상수하면 전개해야죠. 전개할게요. 천천히. 마이너스 3t 3승 더하면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6t 제곱 더하면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t랑 더하면 사라지고 더하기 1입니다. 쌤 전개하는 방식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걸 쌤이 선형적 사고라 그러죠. 한 번에 하나의 항식 차근차근 하라고. 다 전개하고 막 지우면서 풀지 마시고 알겠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겠습니까? 그게 더 빠르고 간결해요. 오케이? 자, 접선이 이거야. 이게 답인데 아직 t에 대한 문자도 있잖아. 그치? t를 구해야지. t를 구하는 게 어디 있어? 얘가 어느 점을 지나야 돼? 어느 점을 지나야 돼? 1,2를 지나는 접선 구하는 거 우리 지금. 이해되겠어? 여기 요거 봐봐. 접점을 t,ft라 두고 기울기를 f't라 두고 접선 세웠지. 아직 t를 못 구했어. t 어떻게 구한다고? 밖의 점을 지난다고. 이걸 대입해서 t 값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내가 구한 이 접선이 1,2를 지나야 돼요. x에 1을 넣으면 y가 2가 되어야 합니다. 대입할게요. 1,2를 대입하면 2는 1 넣었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끝났어. 2t 3승. 잠깐만 있어. 3차 있고 2차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6t 2 넘기면 0이야. 는 0. 양변 마이너스 1을 약분하면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는 0이야. 이해되겠습니까? 3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할게요. t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은 0입니다. t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데 이건 허분 나와. 답이 없다는 소리야. t 값이 한 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말은 접선이 한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t 값으로 접선 계수 파악할 수 있는 거 알겠죠? 밖의 점의 접선은 맥스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알겠죠? 근데 다행히 답이 한 개네요. 정답. t가 0일 때니까 접선 이미 구해놨어. 이게 답이야 이게. 이게 답인데 t가 0일 때가 답인 거죠. 0을 집어넣어버리면 y는 뭐야? y는 00 넣으면 x 00 넣으면 더하기 1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사실 밖의 점이 스토리가 길어지면 알겠죠? 연산 잘해야 되고요. 실수가 나버리면 자꾸 씹힐 거니까 힘들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쌤이 접점이 있을 때,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 밖의 점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인지가 돼야 되고 그거를 진행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이 알겠죠? 네, 틀은 9까지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지금 크게 두 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에서는 그냥 뭐 무슨 말인지 알면 적용하면 그냥 답 나오는 유형 띵띵띵띵 배운 거야 그냥 알겠죠? 그거는 이제 혹시 좀 헷갈리거나 엇갈리는 친구들은요 노트 필기장 보면서 적용해서 풀면 바로 답 나와 그냥. 아 이걸 쓰라는 얘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해를 기반한 풀이는 여기부터입니다. 접선의 방식은 툴이 보여야 돼. 아 지금 나한테 접점을 줬고 여기서 직선을 세우려면 접선의 기호가 필요한데 그게 의미하는 게 프라임 A였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 밖의 점에서 기울기가 줬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 스토리 상황들을 이해를 기반해서 풀이가 돼야 얘는 점점점 활용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쪽부터 되게 중요한 개념적 얘기가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복습 꼭 하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뭐 문항수로는 많지 않습니다. 148번부터 148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148부터 어디냐 187까지 뭐 얼추 한 40만원 되려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공부 많이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시죠. 수고했습니다.